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권정한 대표가 지금 조금 늦네요. 그래가지고 저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박스 장재영 실장입니다. 예, 시험 보고 오시느라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장재영 실장님은 얼마 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득템하셨다면서요? 예전 같으면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패션 상품들을 직접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조금 특징적인 현상은 아무래도 가전제품들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됐고, 의류 제품이나 기타 가방 신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주춤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오래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진행을 하면 사려고 했던 신발이 있었어요. 신발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난 여름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발인가 하면 올 버즈라고 하는 울로 된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CEO들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년부터 신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신발입니다. 가격이 미국에서는 한 95불 정도에 팔고, 실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 그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래가지고 제품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신발의 겉부분을 다 100% 메리노 울을 사용한 겁니다. 뉴질랜드에. 울요? 예, 울 소재. 메리노는 뭔가요? 메리노는 양의 품종입니다. 품종. 예, 품종 중에서도 이제 메리노라고 하는 양의 털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신발 겉창에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신발로 무척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합성 고무보다는 천연 고무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사용하는 악효나 이런 것도 순수한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착한 제품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오래 전부터 찜을 해놓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고요, 저는 한국에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한국산을요? 예, 올 버즈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요? 예, OEM 생산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는데도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 제품을 카피한, 소위 얘기한 카피한 두 가지 제품이 있는 걸 보고, 그 두 가지 제품 중에 저렴한 제품을 한번 꽝 대신 닭이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까지 저렴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제품을 한번 찾아보니까 르무통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락스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락스톤은 저도 가끔 사서 신는 신발인데. 예, 그런데 그 르무통이라는 제품은 미국 제품을 거의 90% 이상 카피를 했고, 가격은 13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그건 좀 비싼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 소재 같은 경우도 최고급 울 소재를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락스톤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메리노 울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고급은 아니지만 100% 울을 사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27,900원에 옥션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아니, 가격이 이게 절반도 아니고 5분의 1 가격인데요? 예, 그래서 아마 패션이라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패스트 팔로워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앞서가는 시장 선점자보다는 조금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제품의 울은 양의 울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요, 100% 울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 버즈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제가 샀던 락스톤이라고 하는 제품의 두 가지의 차이점은, 울 소재를 조금 고급을 썼느냐, 고급이 아닌 제품이냐, 그거와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천연 소재, 천연 고무와 그다음에 인체에 그 해를 주지 않는 악교, 합성 수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과 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그 신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울 신발은 저도 한번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 신어보면서 실제 울 신발이 얼만큼 괜찮은지, 그리고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한번 필드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같이 굉장히 추운 날에도 발이 시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또 하나 발에 습기가 차질 않더라고요. 저같이 땀 많은 사람은 이거 필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발에도 이 신발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신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물론 맨발은 아니고 발가락 양말에다가 이걸 신었는데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볍고 편하고 물론 이제 내구성이 얼마나 뛰어나서 몇 개월을 신을 수 있느냐라는 걸 파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로 이래서 천연 소재의 제품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보통 운동하면 그 편안한 거, 걸을 때 편안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물론 갖춰져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락스톤을 신어보고 느끼는 이제 생각 자체는 물론 이제 미국의 올버즈라는 제품은 직접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보다 분명히 더 편하고 더 아마 잘 엄선해서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제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전체적인 가방, 신발, 의류 쪽 움직임을 보니까 서서히 내년부터는 천연 소재가 다시 그 트렌드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자체가 올해 조금, 내년에는 조금 더 확산이 되고 그 이후에는 모르긴 몰라도 2019년 정도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로 된 다운, 울로 된 가방, 울로 된 신발들을 좀 더 많이 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천연 소재가 아니라고 하면 화학 섬유 얘네를 배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울 소재는 특징 자체가 약간 거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바로 울 소재는 또 생산량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 트렌드가 오더라도 100% 울을 사용하는 제품과 울과 나일론 또는 울과 폴리에스터를 같이 사용한 그런 제품들이 같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급 제품은 예를 들어서 캐시미어 니트라든가 이런 거로 오지만 좀 중저가 제품은 뭐 캐시미어에다가 나일론 또는 캐시미어에다가 폴리에스터 이런 걸 서로 같이 사용한 그런 쪽에 울과 울 라이크, 울 유사한 제품들 그런 식의 이제 유행이 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락스톤 말고도 그 비슷한 제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락스톤이 거의 유일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르무통이라는 브랜드가 비슷한 아까 얘기했던 올버즈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고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 이외에 사실은 나이키나 리복, 캐즈라는 브랜드가 사실 울을 사용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 자체가 그 우리 얘기하는 그 캔버스와 같은 그런 형태의 신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락스톤이나 올버즈나 이런 건 그냥 운동화 형태인데 비해서 캐즈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단화, 캔버스 단화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겉감 자체는 울 100%인 제품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그 울 신발은 여름에는 좀 땀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울이라고 하는 소재의 특징이 면보다 땀을 2배 정도 많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수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울 소재의 한 18% 정도는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면보다 흡수력이 더 좋고요. 추위나 더위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 리그에서 뛰는 뭐 이런 선수들이 입고 있는 그 유니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포츠 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울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에요. 화섬이 아니라. 울로 만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 소재를 입으니까 한기. 그렇게 긴팔 하나만 입고 뛰어도 어떤 선수는 반팔을 입고 뛰어도 한기를 차단해주고 그다음에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울하면 양복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일반 세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발은 어떻습니까? 신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울 100%이냐 아니면 울에다가 나일론, 울에다가 뭐 아크릴 이런 걸 섞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울 100%인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드라이 클리닝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중성 세제에다가 세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은 이제 저희 뭐 아시겠지만 그 양털이기 때문에 양털에는 기름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리털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기름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복 같은 경우도 사실 드라이 클리닝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때를 없애기에는 지금은 사실은 일반 세제로 그래서
옛날에 워셔블 울이라고 해가지고 양복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중성세자가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물 세탁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때가 좀 덜 빠지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옛날에 예. 우리 여성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예. 머리를 잘라서 팔았잖아요. 예. 그럼 그때도 머리를 안 감고 팔아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겠군요. 글쎄요, 그거랑 기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가 있다 보면 훨씬 이제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름기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만든 게 가발 아닙니까? 예. 가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름 성분이 빠지면서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기름 성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냄새는 어떻게 하려고요? 뭐 냄새는 적당히 중성세제에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고 예. 하루 정도 안 감으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양털하고 사람 머리털하고 똑같은 이제 단백질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같은 방법으로 세탁을 해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라이센스 관련돼서도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롱패딩이 워낙 잘 나가가지고 그 일부 분들은 이렇게 되면 브랜드 업체들 대박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의류업체들 관계자들 만나 보면 사실 그렇게 표정이 밝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롱패딩이 잘 나가 요즘같이 잘 나가면 사실은 되게 기분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오리털 가격이 올해만 해도 벌써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지금 추세라고 하면 뭐 최소 적게는 20-30% 정도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예. 이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가요? 아니요. 그 오리털을 많이 공급해 주는 중국의 AI 창궐로 인해 가지고 뭐 오리털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작물처럼 공급량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섬유처럼 무한대 뽑아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리털을 공급해주는 태평양 물산 같은 데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요? 예, 미리 오다를 받아가지고 또 공급해줄 때 예를 들어서 브랜드 업체에서 그거를 주문 넣어놓고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추세가 아마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오리털이 팔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 10에서 한 20% 정도는 오리털을 더 많이 수입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물산, 그다음 주원농산, 신주원이라는 업체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 1, 2위 업체인데 오리털 1, 2위 업체인데 공급량을 내년에 최소 20% 정도 더 늘릴 거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업체들 지금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 털 가격이 거위도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오리털이나 거위털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오리털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쟤는 안 되나요? 청둥오리는? 청둥오리가 몇 마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청둥오리는 큰일 나요. 천연기념물인데.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원료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많이 팔리면 요즘 같은 경우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일부 라이센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리는 것만큼 브랜드를 가져온 본사에 내야 될 때는 로얄티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차 띄고 포 띄고 이러다 보면 실제 의류업체들은 올해도 아마 제가 보기엔 똔똔 맞추기 그러니까 뭐 거의 이익 남기는데 되게 버거울 겁니다. 그러면은 코롱이나 블랙야크 같은 특정 브랜드들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내는 로얄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뭐 머렐, 케위스위스 기타 이제 그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저기가 있군요.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라프마라든가 밀레 같은 브랜드는 원래는 이제 프랑스 브랜드였었는데 브랜드 상표권을 한국에서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얄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로열티가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10만 원짜리 오리터 그러니까 자켓을 하나 사면은 보통 이거를 매장에다가 한
7만 원 정도에 공급을 합니다. 예. 그럼 매장 사람들은 7만 원에 받아서 10만 원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7만 원에 5에서 8% 정도를 로열티로 냅니다. 오, 너무 많은데요? 엄청난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팔리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한 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벌 그렇게 되고 겨울 내내 또 1년 내내 그 브랜드 달고 나가면 그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1, 20억에서 많게는 100억, 200억까지도 가능하죠. 장난 아니군요.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매출 1,500억 정도 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할 경우 예. 실제적으로 1년에 내는 로열티가 50억 이상이 됩니다. 아이고. 그럼 50억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순이익 개념 아닙니까? 생돈. 그렇죠. 생돈이 다 외국 본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부당한 계약인 것 같아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의 5%라든지 예. 그렇게 해야 더 합당한 거 근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생산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는 생산을 100장을 했는지 10,000장을 했는지 10만 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 이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장에 공급되는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팔렸다라는 가정하에 로열티가 매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프마라는 브랜드하고 밀레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그 로열티 산정에 있어서 그 프랑스 라프마 그룹과의 본사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예. 한 6, 7년 전에. 그래가지고 울모 겨자 먹기로 브랜드 상표권 자체를 한국 상표권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레라는 브랜드가 프랑스 라프마 그룹에서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로열티 산정 같은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프랑스 본사에서 느끼기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은 그거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한 150억 원 정도를 프랑스의 본사에 주고 한국 판매권 자체를 사와버린 거죠. 아하. 그러면은 잘 안 팔려서 예. 연도가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90% 할인. 예. 이런 것들은 매출이 어떻게 잡히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최종 판매가로 잡히게 되는 거죠. 최종 예, 그렇죠. 할인 가격.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워낙 이렇게 뭐 생산원, 사입가다 뭐 이런 식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어난 매출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한국 업체와 라이센스를 준 해외 업체와의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마련됐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5에서 10%까지 심지어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조금 꼼수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예. 예를 들어 100벌이다. 예. 그럼 이거를 블럭으로 예. 현금으로 넘기는 경우에 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현금 판매는 거의 없고요. 근데 매장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하더라도 그 회사의 매출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국세청 매출 기준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회사,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 세무사한테 그 아웃소싱을 맡겨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출을 실시간으로 거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 직원 자체를 한국에 파견을 합니다. 로열티 관리를 위해서. 감시하는군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감시고 좋게 얘기하면은 와가지고 그냥 이제 장부를 둘러보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년에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150억씩 나가는데 직원 한 명 정도 파견해가지고 그거를 보는 부분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그 친구를 술을 자주 먹여야 되겠군요. 예, 감시를 자주 잘 못하게. 낮술도 많이 먹이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아식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화승 같은 경우에 있었고 해외 본사에서 직원이 파견돼가지고 거의 상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회계 법인에다가 맡겨가지고 실제 매출 기준으로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엔 속일 방법이 거의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시작되는 게 그럼 외국 브랜드 패딩과 국산 패딩이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다. 뭐 상품성도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로열티를 제외하면 이 수입산 제품이 오히려 거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라이센스 브랜드가 저희가 아시는 라이센스 브랜드가 그 일반 국내 브랜드보다 소비자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로열티를 워낙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올젠 브랜드라든가 네. 이런 브랜드는 이제 국내 브랜드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다른 수입 브랜드 뭐 이런 거 뭐 폴로가 됐든 뭐 터미 hil피거가 됐든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부분도 예. 로얄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헤지스라든가 빈폴 같은 경우는 국내 브랜드거든요. 근데 국내 브랜드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해외에 이미 유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홍보할 필요가 적은 거죠. 홍보 마케팅비가 사실 적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로얄티랑 홍보 마케팅비가 뭐 거의 쌤쌤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홍보 마케팅비를 매출의 5에서 7% 정도를 책정을 하더라고요. 오, 뭐 천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50억에서 70억을 홍보 마케팅 플러스 경기판 쪽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데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엄청난 로얄티를 주기 때문에 자체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뭐 50억, 70억, 한 100억 정도 내고 개발비에다가 또 수십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그 해외 본사는 그 로얄티를 받아서 또 R&D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제를 가진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그렇게 브랜드 장사만 하고도 수십 년간 실제 브랜드 자체는 그렇게 뭐 유명한지 많지만 한국, 일본 이런 데다가 브랜드 장사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국의 마스터 라이센스 업체들, 브랜드별 마스터 라이센스 업체들은 그것만 또 관리하는 큰 업체들이 많아요. 뭐 이해하시기 편하게 엘르라는 브랜드도 한국의 마스터 라이센스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품목별로 한 20개 정도를 쪼개가지고 각각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하다못해 잡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잡지, 신발, 의류 이런 식으로 한 20가지, 30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그걸 토탈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업체들이 한국에도 뭐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엘르, 보그, 바자, 그 다음에 뭐 그 유명한 저희가 들어봄직한 브랜드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피에르 가르댕, 플레이보이 이런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관리 업체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아, 플레이보이도 있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다 나누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일본보다 더 이제 라이센스 천국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내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뭐 박 PD님 경우도 브랜드 이름을 처음 들어본 브랜드와 예를 들어서 플레이보이 그러면 기왕이면은 플레이보이를 사실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약해서 저는 안 삽니다. 아, 예. 약해. 예, 근데 이제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라고 하면 먼저 손이 가는 게 아무래도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브랜드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그런 경우가 되게 심한 게 골프웨어 브랜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포츠웨어 브랜드도 좀 이런 소리 하면 하지만 르카풀 살 거냐 해서 데상트를 살 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데상트를 조금 거의 비슷한 가격이면 데상트를 살 거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데상트를 살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파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엄청난 로열티를 또 지불을 하는 거죠. 골프 브랜드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자랐는데 그 골프 브랜드 중에 잭 니클라우스 코롱에서 하죠. 그리고 아놀드 파머 이 두 파 간의 대결이 아주 치열했거든요. 네네. 그 이제 고급 브랜드로 두 브랜드 한때는 이제 매출이 1,000억이 넘는 그런 브랜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브랜드 상표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아무런 뭐 말 그대로 플레이보이라든가 아무런 이름이 없는 브랜드라고 하면 그거를 굳이 자켓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고등학생이 그런 걸 입었나 모르겠어요. 자치기도 안 하는데 골프 옷을 왜 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자동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구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나 의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에 집착을 안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브랜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노브랜드. 예, 아니 사실 그래서 유니클로라고 하는 브랜드는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도 안 나가고 그 남는 이익을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유니클로에서 쓰는 실이라든가 봉제 이런 거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품질만 따지고 보면은 다른 브랜드의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좋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바로 들어오셨네요, 권 대표님. 시험 잘 치셨나 걱정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고요. 네, 물론 시험은 잘 치고 왔습니다. 합격? 붙으면 차석, 떨어지면 1점 차. 결과가 바로 안 나오나 보죠? 네. 필기는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고요. 예. 실기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하. 예, 2주 후 동안 많이 떨고 계시겠네요. 붙었나 안 붙었나. 벌써 재수라 어떻게 합니까? 떨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험 보러 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분들이 비자 연장 때문에 많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도 제가 시험 본 교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내국인이 한 5명. 그래요? 대부분 조선족 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가셨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시험 봤을 때 좀 감독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오늘은 지난번 시험 본 건 제가 접수를 늦게 해서 좀 정식 시험장이라기보다는 예전 말로 공고 그런 곳에서 실습을 대체되는 시험장에서 봤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기술 시험 실습장 거기 가서 봤더니 거기서는 아무래도 태도가 아주 나쁘진 않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감독관 분도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거죠. 경불진의 파워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 방송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댓글 봤는데 댓글에 대한 답변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신발끈에 대한 문의해주신 분은 캐터피런이라는 브랜드에 관련돼서 문의 주셨는데 그거는 캐터피런이라고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이벤트 당첨되셔서 신발 제품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님에 대해 청취자분 답변 드리자면요. 애매한 질문이긴 해요. 발수 처리를 했는데 언제 또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은 사실 저도 예를 들어 3회 하시고 하세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쓰시다 보면 저희가 청바지를 입다 보면은 한 번 입고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취향에 따라서 특별히 구겨지지 않았다면은 몇 번 입다가 빠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발수 처리를 해놓으셨으면은 발수 기능은 당일 산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3, 4회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시고요. 예. 그러고 그 이후에 발수 성능이 떨어졌다 싶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발수 처리해 주시면 되는 그렇게 발수 처리 횟수는 그렇고요. 또 하나 일반 트래킹화에 발수제를 쓰면은 발수 기능이 살아나냐 그런 질문 주셨는데 기본적인 발수 기능,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없는 그런 등산화나 트레킹화, 운동화에 저희 발수제 사용하셔도 발수 기능은 살아납니다. 대신 방수 필름이 없기 때문에 발수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그런 좀 차이점은 있지만 발수 기능은 살아나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에 이제 발수 처리하면 되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웬만한 운동화, 트레킹화 저희가 얘기하는 워킹화 같은 데는 다 되시고요. 방수 기능이 필요 없이 제작된 샌들 아니면은 메쉬로 된 무슨 아쿠아 슈즈 그런 개념의 신발은 발수제가 필요도 없지만 발수제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이제 발수 기능이 나타나는 건 아니시고요. 그런 신발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발이 발수 기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나도 모르게 오줌이 찔끔찔끔 나온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팬티에 발수 처리를 하면 바지에 오염이 덜 되나요? 지금 색다른 질문이긴 하신데요. 팬티에 발수 처리를 하신다. 그럼 내부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좀 덜 하실 것 같고. 그럼 바지가 오염이 안 되겠네요. 바지 쪽으로 나가는 거는 좀 덜 하겠지만 신체 소변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느끼는 그런 거는 좀 더 불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도 처음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장재영 실장님이 울신발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에 울 신발이 좀 롱패딩 이후에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울 신발 같은 경우도 저희 제품 테크워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은
울에 손상이 가지 않게 가장 좀 간편하게 세탁을 하실 수 있고요. 울이라는 게 조금은 동물성 섬유니까 화기 같은 거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건조하실 때 너무 이제 오늘 시험 본거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성은 보시면 너무 열을 많이 가하거나 불에 가까이 가면은 얘들이 사람 머리를 가지고 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동물의 털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면은 좀 사람 머리도 열이 나면은 좀 우글우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또 냄새가 좀 납니다. 저희가 어릴 때 불장난 다 하잖아요. 불장난할 때 머리 많이 태워 먹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화기에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울이나 뭐 실크 같은 제품들이 다 동일한데요. 예. 그런 제품들은 좀 화기에 조금 멀리 떨어지게 해주시고 뭐 세탁은 중성세제, 저희 니곽스 얘기 드리면 테크워시고요. 예. 울 전용 또 발수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없어요. 저희도 수입을 안 했어요. 예. 현재는 울 신발이 좀 유행을 하면은 저희도 계획은 잡고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울 소재를 쓰는 의류 쪽이나 신발 쪽이 대부분 보온성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주로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발수제까지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은 하지 않았는데 울 전용 발수제가 니곽스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니곽스군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울 신발이 유행하면 장재영 실장님하고 제가 잽싸게 또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국내에 유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셀러문 영국 셀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지금 울 신발 장재영 실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기존의 이제 화학 섬유된 신발보다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을 아까 잠깐 장재영 실장님이 해주셨는데 다운 세탁 제품이 품절이 됐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이거 살라고 노리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그게 이상하게 이번에 롱패딩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다운 제품이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저희가 주문은 넣었지만 영국이 너무 멀리 있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 세탁하시지 못하셨으면 나중에 제품을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을 넣어 놓으실 때 세탁을 하고서 보관하시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이 우리 장롱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또다시 저희가 판매가 개시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패딩 같은 거는 보통 세탁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평균 어느 정도가 되면 바람직한 건가요? 우선은 추천하는 거는 시즌 시작할 때 시즌 오프할 때 2번 정도는 세탁을 해주시는 거를 뭐 다운 생산하는 업체나 다운을 이렇게 뭐 판매하는 업체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세탁하시는 거는 보온성도 있지만 좀 위생성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사무실도 학교 주변에 있는데 떡볶이라든지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다운이 워낙 뚱뚱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앞쪽에 맞아요. 때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부분 세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시즌 중간 정도에 한번 하시면은 좀 더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입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세탁하려는데 니곽스 제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 빨리 수입해 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아니더라도 다운 제품, 세탁하는 제품 좀 있습니다. 그쪽 먼저 애용해 주세요. 저희도 연말이라서 저녁에 회식이 많거든요. 근데 고깃집 한번 가면은 옷의 냄새가 다 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참 말아야 되나? 네, 다운 제품은 사실 섣불리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있지만 섣불리 빤다는 게 조금은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회식하면은 뭐 5번 회식하면 한 2-3번은 고기를 먹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고기 자주 드시는데요? 저희 그렇게 안 먹어요. 저 말고 딴 분들 특히 이제 저희가 또 숯불 같은데 구워 먹으면 그렇죠. 맛있으니까 그런 식당들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데 갔다 오셔서 너무 심하다 하면 세탁을 하시는 건
1번이 첫 번째 추천드린 건 세탁이고요. 네. 예. 두 번째 했는데 세탁하긴 그렇고 냄새라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뭐 소매 끝 정도 부분 세탁해야겠다 하면은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한번 물 같은 데 헹궈 주시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하시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페브리즈 같은 탈취제 한번 써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나는 그냥 소매 끝 같은 데만 하고 싶은데 뭐 전용 세제 쓰기 좀 그렇고 중성 세제도 없다 그러시면 마지막 방법은 주방용 세제를 쓰시면은 그쪽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때는 잘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다운을 몸통 같은 데까지 그걸 다 하시면은 다운의 성능이 죽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천을 못 드리는데 소매 끝단 예. 이제 우리 목 같은데 꽤 오염이 되는 부분은 응급처치나 부분 세탁을 하실 때는 주방용 세제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왠지 오늘 시험 보신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상식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귀찮다. 그냥 베란다에 걸어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베란다에 걸어놓으시는 방법은 뭐 우리가 집에 환기하실 때 집에서 좀 냄새 난다면 뭐 문 열어놓으면은 냄새가 쭉 빠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에 있는 기본적인 냄새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하게 들어온 냄새. 우리가 나한테는 잘 안 맡아지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아는 냄새. 이것까지 굉장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정도 물 세탁을 간단히 해주시고 탈취제를 써주시던가 그거마저 귀찮으시면은 뭐 탈취제를 좀 많이 쓰시고 대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탈취제는 레몬 향이나 기타 향이 아닌 냄새가 없는 무취제를 써주시면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는 안 되겠군요. 그 다음에 합격증 드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 스튜디오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표정이 밝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롱패딩이 요즘같이 잘 나가면 사실은 되게 기분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오리털 가격이 올해만 해도 벌써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지금 추세라고 하면 뭐 최소 적게는 20-30% 정도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예. 이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가요? 아니요. 그 오리털을 많이 공급해 주는 중국의 AI 창궐로 인해 가지고 오리털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작물처럼 공급량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섬유처럼 무한대 뽑아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리털을 공급해주는 태평양 물산 같은 데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요? 예, 미리 오다를 받아가지고 또 공급해줄 때 예를 들어서 브랜드 업체에서 그거를 주문 넣어놓고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추세가 아마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오리털이 팔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 10에서 한 20% 정도는 오리털을 더 많이 수입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물산, 그다음 주원농산, 신주원이라는 업체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 1, 2위 업체인데 오리털 1, 2위 업체인데 공급량을 내년에 최소 20% 정도 더 늘릴 거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업체들 지금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 털 가격이 거위도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오리털이나 거위털이나 같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오리털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예.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쟤는 안 되나요? 청둥오리는? 아유, 청둥오리가 몇 마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청둥오리는 큰일 나요. 천연기념물인데. 그런가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원료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많이 팔리면 요즘 같은 경우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일부 라이센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리는 것만큼 브랜드를 가져온 본사에 내야 되는 로얄티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차 띄고 포 띄고 이러다 보면 실제 의류업체들은 올해도 아마 제가 보기엔 똔똔 맞추기, 그러니까 뭐 거의 이익 남기는데 되게 버거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코롱이나 예. 블랙야크 같은 예. 특정 브랜드들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히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내는 로얄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내셔널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면보다 흡수력이 더 좋고요. 예. 추위나 더위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 리그에서 뛰는 뭐 이런 선수들이 입고 있는 그 유니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포츠 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울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에요. 아, 화섬이 아니라. 아, 울로 만드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 소재를 입으니까 한기. 그렇게 긴팔 하나만 입고 뛰어도 어떤 선수는 반팔을 입고 뛰어도 한기를 차단해주고 그다음에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울하면 양복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일반 세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라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발은 어떻습니까? 예, 신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울 100%이냐 아니면 울에다가 나일론, 울에다가 뭐 아크릴 이런 걸 섞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울 100%인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드라이 클리닝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중성 세제에다가 세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은 이제 저희 뭐 아시겠지만 그 양털이기 때문에 양털에는 기름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리털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기름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복 같은 경우도 사실 드라이 클리닝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때를 없애기에는 지금은 사실은 일반 세제로 그래서 옛날에 워셔블 울이라고 해가지고 양복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성 세제가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물 세탁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때가 좀 덜 빠지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여성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머리를 잘라서 팔았잖아요. 그럼 그때도 머리를 안 감고 팔아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겠군요. 글쎄요, 그거랑 기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가 있다 보면 훨씬 이제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름기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만든 게 가발 아닙니까? 가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름 성분이 빠지면서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기름 성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냄새는 어떻게 하려고요? 뭐 냄새는 적당히 중성세제에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고 하루 정도 안 감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양털하고 사람 머리털하고 똑같은 이제 단백질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세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관련돼서도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롱패딩이 워낙 잘 나가가지고 그 일부 분들은 이렇게 되면 브랜드 업체들 대박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의류업체들 관계자들 만나 보면 사실 그렇게 길더라고요. 보통 운동하면 그 편안한 거 걸을 때 편안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물론 갖춰져 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락스톤을 신어보고 느끼는 이제 생각 자체는 물론 이제 미국의 올버즈라는 제품은 직접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보다 분명히 더 편하고 더 아마 잘 엄선해서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전체적인 가방, 신발, 의류 쪽 움직임을 보니까 서서히 내년부터는 천연 소재가 다시 그 트렌드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자체가 올해 조금, 내년에는 조금 더 확산이 되고 그 이후에는 모르긴 몰라도 2019년 정도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로 된 다운, 울로 된 가방, 울로 된 신발들을 좀 더 많이 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천연 소재가 아니라고 하면 화학 섬유
얘네를 배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울 소재는 특징 자체가 약간 거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내년에 바로 울 소재는 또 생산량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 트렌드가 오더라도 100% 울을 사용하는 제품과 울과 나이론 또는 울과 폴리에스터를 같이 사용한 그런 제품들이 같이 오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고급 제품은 예를 들어서 캐시미어 니트라든가 이런 거로 오지만 좀 중저가 제품은 뭐 캐시미어에다가 나이론 또는 캐시미어에다가 폴리에스터 이런 걸 서로 합친 같이 사용한 그런 쪽에 울과 울 라이크 울 유사한 제품들 그런 식의 이제 유행이 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락스톤 말고도 그 예. 비슷한 제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락스톤이 거의 유일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르 무통이라는 브랜드가 비슷한 아까 얘기했던 올 버즈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고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 이외에 사실은 나이키나 리복, 캐즈라는 브랜드가 사실 울을 사용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형태 자체가 그 우리 얘기하는 그 캔버스와 같은 그런 형태의 신발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락스톤이나 올버즈나 이런 건 그냥 운동화 형태인데 비해서 캐즈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단화, 캔버스 단화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겉감 자체는 울 100%인 제품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럼 그 울 신발은 여름에는 예. 좀 땀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울이라고 하는 소재의 특징이 면보다 땀을 2배 정도 많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수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울 소재의 한 18% 정도는 수분을 그 제품을 카피한 소위 얘기한 카피한 2가지 제품이 있는 걸 보고 그 2가지 제품 중에 저렴한 제품을 한번 꽝 대신 닭이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까지 저렴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제품을 한번 찾아보니까 르 무통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락스톤이라고 하는 2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락스톤은 저도 가끔 사서 신는 신발인데. 예, 그런데 그 르 무통이라는 제품은 미국 제품을 거의 90% 이상 카피를 했고 가격은 13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그건 좀 비싼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 소재 같은 경우도 최고급 울 소재를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락스톤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메리노 울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고급은 아니지만 100% 울을 사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27,900원에 옥션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아니 가격이 이게 절반도 아니고 5분의 1 가격인데요? 예, 그래서 아마 패션이라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패스트 팔로워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앞서가는 시장 선점자보다는 조금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제품의 울은 양의 울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요, 100% 울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 버즈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제가 샀던 락스톤이라고 하는 제품의 2가지의 차이점은 울 소재를 조금 고급을 썼느냐 고급이 아닌 제품이냐 그거와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천연 소재 천연 고무와 그다음에 인체에 그 해를 주지 않는 악교, 합성 수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과 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그 신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울 신발은 저도 한번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 신어보면서 실제 울 신발이 얼만큼 괜찮은지 그리고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한번 필드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같이 굉장히 추운 날에도 발이 시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또 하나 발에 습기가 차지를 않더라고요. 저같이 땀 많은 사람은 이거 필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발에도 이 신발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신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물론 맨발은 아니고 발가락 양말에다가 이걸 신었는데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볍고 편하고 물론 이제 내구성이 얼마나 뛰어나서 몇 개월을 신을 수 있느냐라는 걸 파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로 이래서 천연 소재의 제품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권정환 대표가 지금 조금 늦네요. 그래가지고 저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박스 장재영 실장입니다. 예, 시험 보고 오시느라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장재영 실장님은 얼마 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득템하셨다면서요? 예전 같으면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패션 상품들을 직접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조금 특징적인 현상은 아무래도 가전제품들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됐고 의류 제품이나 기타 가방 신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주춤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진행을 하면 사려고 했던 신발이 있었어요. 신발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난 여름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발인가 하면 올 버즈라고 하는 울로 된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CEO들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년부터 신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신발입니다. 가격이 미국에서는 한 95불 정도에 팔고 실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 그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래가지고 제품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신발의 겉부분을 다 100% 메리노 울을 사용한 겁니다. 뉴질랜드에. 울요? 예, 울 소재. 메리노는 뭔가요? 메리노는 양의 품종입니다. 품종. 예, 품종 중에서도 이제 메리노라고 하는 양의 털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신발 겉창에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신발로 무척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합성 고무보다는 천연 고무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사용하는 악효나 이런 것도 순수한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착한 제품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오래 전부터 찜을 해놓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고요. 저는 한국에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한국산을요? 예, 올 버즈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요? 예, OEM 생산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는데도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